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즉 참인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유도해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방탈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힌트 1이 있고 힌트 2가 있고 힌트 3이 있을 때 이걸로부터 어떤 거를 추론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탈출하는 솔루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전제는 추론 과정에서 주어진 명제들, 일단 참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명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1, P2, 땡땡땡, PN, n개의 명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각 명제마다 true 혹은 false를 진리값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총 이렇게 n개의 명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총 경우의 수가 2의 n제곱 k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전제들이 있으면은 이런 전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추론을 하겠죠. 추론하고서 새롭게 유도된 명제, 여기서 뭐 Q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학식으로는 이렇게 P1, P2, 땡땡땡, PN이라는 여러 개, 다섯 개의 명제가 있을 때 Q라는 새로운 결론을 추론한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명제에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pn, pn-1, 땡땡땡, p1으로부터 q라는 결과를 유도해내는 것도 동일한 결과를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명제, 여기 전제 부분에서 순서에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것은 유효 추론과 허위 추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효 추론은 전제가 참인데 이제 추론을 해보니까 결론도 참인 추론을 얘기하고요. 허위 추론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론이 거짓인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추론, 허위 추론의 여부는 진리표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추론 법칙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진리표를 이용하는 것은 좀 쉬운 예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것도 추론식에 나타난 명제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다, 이런 명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Q라는 명제는 C 프로그래밍을 수강한다. 요 두 번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C 프로그래밍이 교양으로 열렸긴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공학과이기 때문에 C 프로그래밍을 꼭 수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즉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면은 C 프로그래밍을 수강한다라는 명제가 사실 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면은 C 프로그래밍을 수강한다 라는 명제가 있고요. 그리고 P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즉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 그러므로 Q, 즉 C 프로그래밍을 수강한다 라는 논리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참이기 때문에 당연히 C 프로그래밍을 수강하는 결과가 됐었고요.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진리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면 Q. 그래서 뭐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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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그리고 false, true, false, false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true, false, true, true였습니다. 근데 이제 P면 Q라는 게 참이죠. 참인 명제들을 우선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게 또 P라는 명제도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참일 때 Q라는 명제는 이제 true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교재에도 여러 가지 추론 법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증명을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 거죠. P라는 전제와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접했던 추론 법칙이 되겠습니다. P이면 Q라는 게 참인데 P라는 것도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라는 게 참이기 때문에 P이면 Q인 거죠. Q도 그래서 참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ot Q라는 명제도 참인데요. P이면 Q라는 것은 대우 조건에 의해서 not Q이면 not P다 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니까 not Q라는 게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not Q이면은 not P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3단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봐왔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P이면 R이겠죠. 이렇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P와 Q의 O와 연산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not P도 참이래요. 그러면은 P는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은 false와 Q의 O와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Q의 연산 결과에 dependent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로부터 주어진 명제는 Q와 Q로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뭐 양도 법칙과 파괴적 법칙이라고 뭐 무섭게 이름이 지어져 있죠.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주어진 테이블에서 가장 어려운 추론 법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도 법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면 Q이고 그리고 R이면 S이다. 이게 바로 참이라고 했습니다. 요 말은 P면 Q 이것도 참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R이면 S다. 이것도 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정이 전제가 P 합 R 이것도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나 R 둘 중에 한 개는 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즉 P가 참이거나 뭐 R이 참이거나 P, R 두 개 모두가 다 참인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P가 참일 때 이 경우에 대해서는 P면 Q라는 게 참이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Q가 참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R이 참이기 때문에 R이면 S이다라는 게 참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S가 참이 나와야 됩니다. 이 관계식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조건 명제를 꼭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P랑 R이 모두가 참일 경우에는 Q와 S가 모두가 다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두 개의 전제를 이용하면은 이제 Q나 S가 모두 참이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파괴적 법칙에 대해서도 함께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전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뭐 첫 번째 전제는 양도 법칙을 할 때 다뤘던 첫 번째 전제와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도 한번 여기 똑같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면 Q이고 그리고 이제 R이면 S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논리구부로 연결이 되어 있죠. 즉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동시에 참일 때만 요 결과가 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면은 P면 Q이다
라는 조건 명제도 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R이면 S이다 라는 조건 명제도 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로부터 우리가 빼올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를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not q, o와 그리고 not s로 적혀 있죠. 근데 이거는 앞에 기본 법칙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not으로 한번 묶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not으로 이렇게 묶어내면은 not, q, and 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기본 법칙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본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논리적인 동치로 표현을 했고요. 지금 이 두 번째 전제도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부정하기 전의 부분을 보시면은 Q and S 라는 명제가 거짓의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Q랑 S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Q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또 반대로 S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랑 S 모두가 거짓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 Q가 거짓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으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Q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 조건 명제가 참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P가 이제 false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S가 거짓일 때도 이쪽 조건 명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S가 거짓일 때, 즉 여기가 F일 때 R이면 S이다 라는 조건 명제가 참이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R이라는 명제가 이제 F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Q와 S 모두가 거짓일 때는 이 두 개의 명제를 동시에 참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P도 false, R도 false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요. 요 세 가지 연산 결과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P and R 요거 자체가 false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좌변 우변에다가 부정을 한번 이렇게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not P, 합, not R은 true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요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논리적으로 쭉 추론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not P, 합, not R은 참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도 법칙과 파괴적 법칙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서술하는 것처럼 증명을 해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어가고 뭐 앞뒤 관계, 선후 관계를 살펴보는 연습을 하면은 그래도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법칙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선접 법칙, 분리 법칙, 연접 법칙. 우리말은 이렇게 다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한글 단어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떤 주어진 전제로부터 땡땡땡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결과를 어떤 식으로 유도해낼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라는 전제가 한 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P라는 전제가 참일 경우에 이거는 참이죠. 사실 그러면은 그래서 P, O와 Q는 항상 참이 나옵니다. 그래서 P가 참일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명제와 이제 논리합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P랑 동일하게 되겠죠.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P and Q라는 논리곱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P도 참이고 Q도 참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P and Q가 참일 경우에는 당연히 P는 참이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동시에 Q도 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만 이제 제외하고서 그러므로 Q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P and Q 같은 경우는 논리 구부로 이루어진 합성 명제지만 우리가 교환 법칙에 의해서 Q and P와 이렇게 같다고 했으니까요. 이 위치를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결론도 바뀌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연접 법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가 true이고 Q가 true이다. 그러면은 P and Q도 true이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요 논리곱에 대해서 배울 때 진리표로 그랬었죠. P, Q, P and Q 이래가지고 각각의 명제가 두 가지씩 이진 논리를 가지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 행에 나타났던 각각 P가 true이고 Q가 true일 때 당연히 P and Q는 true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쉽게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추론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해드리긴 했는데요.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추론 법칙은 여기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냥 P이면 Q이다. 이것을 P가 Q에게 무언가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적인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P가 무언가를 받으면은 Q에게 그것을 전달할 거야. 근데 P는 무언가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Q는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뭔가를 전달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정법칙도 마찬가지겠죠. P가 무언가를 받으면은 이거는 Q에게 전달을 해요. 근데 딱 보니까 Q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대요. 그 말은 P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게 되겠죠. 그리고 3단 법칙 이거 같은 경우는 P가 뭔가를 받으면 Q에게 전달을 하고요. Q가 뭔가를 받으면 또 R에게 전달을 한대요. 그 말은 P가 뭔가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R이 무언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자주 쓰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추론의 유효 추론, 허위 추론 여부를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리표를 가지고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PQ를 한번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P면 Q이다라는 합성 명제도 다시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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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여기도 true, false, true, true 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제는 이제 P면 Q랑 그리고 Q가 참일 때 이게 다 참이죠. 참인 것만 이렇게 일단은 골라주면 됩니다. Q도 참일 때 결론. 그래서 P는 항상 참이 아니죠.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추론은 허위 추론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명제 논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로 논리라는 거는 조금은 쉽게 적어 놓았어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 명제의 참 혹은 거짓을 판별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주어진 문장, 하나의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 주어가 있고 수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주어, 즉 변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문장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수 x에 대한 명제수러를, 즉 어떤 명제를 일반적으로 px로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다 정확하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x가 실수라 가정을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라는 수식을 px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px는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x는 이제 실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px의 진리값이 거짓인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요 px는 항상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x가 거짓인 x는 존재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px의 참거짓이 달라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러 논리를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 한정자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낯선 개념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연산 기호를 나타내는지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로 한정자, 즉 변수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기호 혹은 표시, 문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전체 한정자가 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호는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a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for all x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존재 한정자라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하여 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호로는 이자를 알파벳 대문자 이자를 거꾸로 놓은 거에 되겠고요. 이거는 there exist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는 무엇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성립한다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을 취한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어떤 x에 대하여 px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는 px가 성립하지 않는 x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기호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x에 대해서는 px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치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not이라는 연산자가 앞에도 영향을 미치고 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for all x에다가 부정을 취하면은 there exist로 바뀌고 px라는 명제에 이제 not을 취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정의도 비슷합니다. 어떤 px가 성립하는 x가 존재한다 라는 게 되겠죠. 어떤 x에 대해서는 px가 성립한다고 적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부정을 취하면은 다음과 같이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기호로 표현하면은 for all x에서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개를 들어보면서 수러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x가 정수이고 px는 x는 x제곱이다. 이거일 때 다음 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x는 x 플러스 1보다 작은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참이죠.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항상 참입니다.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x는 3인가? 아니죠. x가 2일 때에는 당연히 이제 3이랑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false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x는 x제곱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false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x가 0일 때 혹은 x가 1일 때 두 개는 참이지만 그 이외 otherwise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거짓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false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x에 대해서 px는 참이죠. 그래서 x는 0, x는 1에서 해당 명제는 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x는 학생은 을 의미하고요. px는 x는 공부한다 라고 해봅시다. 다음 문장에 부정을 서술하고 논리적 기호로 표현해 달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for all x나 그리고 there exist 요 표현을 좀 써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예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은 공부한다 라는 것은 for all x에다가 모든 학생은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의 부정은 어떤 x가 존재하죠. 이제 px를 성립하지 않는 어떤 x가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존재한다. 즉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한다죠. there exist px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요거의 not은 모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요약 페이지입니다.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명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학적 식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나 수학적 식을 단순 명제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순 명제를 여러 개의 논리 연산으로 연결해서 합성 명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합성 명제를 만들 때 썼던 논리 연산의 종류를 좀 나열해 보면은 이렇게 부정, 논리곱,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 그리고 뭐 조건 명제, 쌍방 조건 명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조금 복잡한 합성 명제를 다룰 때에는 진리값과 진리표를 만드는 방법이 조금 복잡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성하는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P면 Q이다 이런 것들을 주어진 P와 Q에 따라서 어떤 진리값을 갖는지 진리표를 이렇게 작성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한 명제 두 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항상 참인 명제와 항상 거짓인 명제를 말씀드렸는데 각각 항진 명제 그리고 모순 명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합성 명제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바로 직관적으로 참거짓이 판단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쓰여 있을 때에는 차근차근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은 그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개의 나감에 있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법칙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앞에 테이블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증명을 해내실 수 있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추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전제 명제들이 참일 때 결론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과정이고요. 여러 가지 추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접해서 낯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이제 진리표를 작성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추론이 되는지 그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한정자, 수로 한정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즉 수로 논리라는 것은 이렇게 한정, 변수에 한정된 조건을 걸어줘야지 참거짓이 판단이 되는 명제를 다루는 논리학을 수로 논리라고 했었고요. 이런 것을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사실 명제라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다뤄봤을 법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간만에 공부를 하거나 또 새로운 단어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생소하고 낯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기호,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참거짓에 유의해서 뭐 합성 명제 혹은 최종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강의 그래도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훈이었습니다.